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오원종, 최욱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가 당의 갈등과 분열이 생긴 일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도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냈는데 이 갈등 이제 좀 피곤하네요. 네, 가뜩이나 뭐 수해의 민생이 어려운 상황인데 요즘 정치권을 보면 참 한숨만 나온다는 분들 많습니다. 여당도 뭐 집안 문제로 인해서 내용이 깊다 보니까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국회에서 또 큰 싸움이 났습니다. 하루도 바람잘 없는 여의도에서 건져 올린 월척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기요! 뉴스 월척이요. 네. 강태공, 우리 임경빈 시사평론가. 이분은 가만 보면 복장만 재밌어요. 네. 오늘 약간 뭐 강태공이라기보다 쌀파리에서 나온 생각이 들고. 예. 멘트도 재밌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승부 봅니다. 오늘 재밌습니다. 자, 오늘 네. 건져 올린 첫 번째 월척 무엇입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여의도발 펄펄 뛰는 월척. 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입니다. 제 복장에 간섭하지 마시고요. 네. 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이제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생생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예. 생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한번 보고 오시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1자라는 과방위를 위반한다는 의사진행 반환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위원장석을 떠나주세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할 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전성기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방위 회의 장면인데 네. 사실 이제 후반기 국회가 상임위 배부 문제로 늦게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풀어야 할 현안이 많아서 빨리빨리 뭔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싸움이 났습니다. 과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늦게 시작된 국회 중에서도 가장 늦게 가동되고 예. 있는 게 이제 과방인데요. 오늘은 원래는 이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2021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이제 썼는지를 결산하는 거를 하려고 전체 회의를 열었던 건데 열자마자 이 싸움이 난 겁니다. 예. 자, 과방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해왔는데 오늘은 민주당을 향해서 굉장히 좀 거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해서 폭주하는 설국 열차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호의호식하는 열차 앞칸에 타고 있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꼬리칸에 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세게 나간 분도 있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소통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회의 도중에 집단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국회 과방위에서 싸움이 났는데 네. 사실 KBS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이라 오원종 아나운서가 아주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빨려 들어갔어요. 네. 자, 민주당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수박이라는 단어 요즘 민주당 예민하죠. 국회의원들 굉장히 좀 예민한 예민해요.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민해할 만한 단어로 맞받아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여당은 양도구육식의 소통을 하는 그 거예요. 예민한데 여당은. 서로 지금 주고받네요. 굉장히 좀 예민하게 주고받았고요. 정청래 위원장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독재적으로 회의 운영을 한 적이 없다. 자꾸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도 있다.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 네. 결국에는 한 차례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또 집단 퇴장이 일어났고요. 결국은 민주당만 참여한 채로 반쪽 회의가 진행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회의 일정 때문에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뭐 속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예. 이유는 그런데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좀 전에 최욱 MC가 짚으셨던 것처럼 오은정 아나운서의 직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 소위를 구성할 때 중요했던 게 제2소위. 그 중에서도 이제 법안을 어떤 걸 다루냐면 정보통신방송소위라고 해가지고 방송법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는 그 소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누가 할 거냐. 상임위 중요하네요, 밑에 중요해. 작은 또 그렇습니다. 모임이 있나 보군요. 이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최종 그 심의를 심사해서. 해가지고 전체회의로 올려줘야지만 통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누가 할 건지가 중요한데 오늘은 민주당 그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싸움이 난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여야가 이제 국회를 처음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과방위원장 누가 할 거냐, 행안위원장 누가 할 거냐 이걸 두고 54일 동안 줄다리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길어지니까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과방위에만 453건이거든요. 빨리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월척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월척. 불안한 첫발입니다. 불안한 이건 또 뭡니까? 첫발. 불안한 첫발. 오늘 첫발 내디딘 곳이 어디냐면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첫 번째 공식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을 했는데요. 오늘은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먼저 보고 오시죠. 우리가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시작했으면 하는데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실행하겠습니다. 혁신과 변화로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출범하면서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 사과부터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불안한 겁니까? 사과는 좋았는데 결국 이제 사과를 한 것도 이 비대위를 잘 운영을 해서 국민한테 신뢰를 받고 사랑받을 수 있기 위한 건데 말이죠. 근데 비대위의 인선 소식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한테는 혹은 시민들한테는 조금씩 이제 실망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비대위의 사무총장 자리에 이제 임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무총장 자리는 각 당의 이 곳간직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당의 사무를 총괄하고 이제 뭐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인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김석기 의원이 임명됐다라고 하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석기라는 이름 익숙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바로 2009년에 있었던 용산 참사 당시에 진압의 총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석기 의원이었습니다. 사실 그 용산 참사는 인명 피해가 이제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과잉 진압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용산 참사가 뭐 아시다시피 2009년에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주 대책을 요구하던 이제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했었는데 그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강제 진압이 일어나는 바람에 화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을 했었던 대참사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 내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2018년에 진상조사를 했는데 경찰 지휘부가 그 당시에 너무 조기에 특공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과잉 진압을 강행을 했고 이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리한 진압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시 위법이었다고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일으킨 그 당사자이자 지금은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이 용산 참사 10주기 때 했던 발언이 국회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했던 발언이 적반하장이다라는 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발언을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지휘관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육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만약에 제가 경찰청장이고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찰도 사실 인명 피해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렇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좀 이 사과와는 결이 다른 인사라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김석기 의원의 인선만 논란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다른 비대위 인선들도 계속 좀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앞서서는 이제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를 비대위원에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주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20년 지기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주 의원의 아들이 대통령실의 6급 행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밝혀지는 바람에 네. 소위 말하는 사적 채용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논란이 크게 일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인사를 이제 포함시켰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다른 친윤계 인사들도 비대위원회 포함이 됐다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네. 결국에는 도로 윤핵관 비대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김석기 의원까지 더해지게 된 거고요. 결국은 비대위의 첫 시작이 뭐 사과와 함께 출발하긴 했지만 좀 불안불안해 보인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옷만 재밌다고. 내용이 조금 무거웠네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경빈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었습니다. 모질게 말하지 말라며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며 나는 네가 시킨 대로 내 마음 활짝 열어놨을 뿐이야.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도 여의도는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을 휩쓴 수많은 말들 중에서 진품과 명품만 가려내는 정치쇼 진품명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감정위원 소개합니다.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장성철 공농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하람 변호사 대타 장성철. 아, 굳이 뭐 그걸 또 말씀하세요. 언제 좀 주전으로 승격시켜 주십시오. 아, 아무튼 뭐 좀 급하게 대타 저희가 모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자리는 뭐 항상 정해진 고정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긴장하고 그러세요. 왜 또 고용 불안을 또 야기합니까? 네, 그렇다고요. 예.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꼭 면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은 이제 뭐 방송을 워낙 많이 하는 분들이라 온라인에서 지금 아오리사가 논쟁이 일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죠. 네. 저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일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아무튼 갸우뚱한 논란이긴 한데 어떤 논란인지 잠깐 좀 화면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 가겠습니다. 네. 아오리 사과가 이제 여름철 풋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철 과일인데 아무래도 이게 파란처럼 먹는 과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빨개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일 좋아하는 분은 아닌 이상은. 왜 어떻게 보셨어요?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포도가 오래 놔둔다고 빨간 포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건을 파는 것을 내놓은 물건이 매대에 내놓는다면 대통령님 이거는 2주 있으면 익는데 그때부터 뭐 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할 리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점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 사과가 노란 걸 잘 아시는 분이 왜 빨간 사과는 모르셨을까? 개사가 또 꺼냅니다. 또 꺼내요. 네. 연결시키는군요. 네, 그래서 네. 뭐 좀 이거 자체는 큰 논란이 아니었다고 네. 보고요. 다만 전날 말씀하시면서 직원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좀 반쯤 반말하시는 장면이 좀 자주 목격이 됐는데 그렇습니까? 예, 네. 약간 반말 존댓말 비슷하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대타로 오는 바람에 원고를 사전에 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아이템이 주제였는지. 이게 뭐가 왜 이게 가벼운 주제예요? 그냥 해프닝인데. 이게 가벼워요? 아니 이분이 개사가 논란을 꺼내서 이상해졌어요. 인도 사과부터 치고 들어오는데 그 이게 얘기를 왜 했어요? 사실 아오리 사과도 오래 놔두면 빨개지긴 합니다. 빨개지죠. 예. 왜냐면은요 이게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인데 홍옥하고 골든 딜리셔스랑 네. 교집합을 해가지고 이게 만든 게 공부 안 아오리 오셨다는데 사과예요. 어떻게 공부 다 잘하시네. 하셨네요. 아니, 원래 상식으로 알고 상식이다. 있는 상식이다.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은 불구스름해집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그것까지 알고 얘기하신 거지 이게 무슨 뭐 일부 야당 패널들이 얘기하듯이 무슨 비아냥 그리고 조롱 대상은 아니다. 네. 사과의 정식 명칭은 아오모리 사과죠. 아오모리 사과.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두 분 다 뭐 사과 전문가들이시네요. 위험한 거.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오셨어요. 이 정도로 정리하죠. 사과는 맛있게 먹는 걸로. 네.
자, 여당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예고를 했는데, 자, 이 국민의힘의 이제 구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장애 신경전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장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감정 발언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색 저색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100년 만에 나오는 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하에 거절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동안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집을 분양했으면은 모델하우스랑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 거다. 모델하우스는 갈 때 가보니까 금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열받는 거거든요. 모델하우스는 금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있다. 이준석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윤석열 정부 모델하우스는 금수도꼭지, 납품은 녹슨 수도꼭지. 이건 사실 사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와, 이거 너무 강한 발언 아닙니까?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 함께 정치할 줄 알고 윤 대통령을 뽑았을 텐데 정작 정치는 친윤계 의원들이랑 하면 국민들이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화나지 않겠냐 하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감정가 바로 들어주시죠. 자, 1억 6,740만 원, 408억 플러스 490, 뭐? 904억 원. 예, 왜 이렇게 커요? 이렇게 어려워요. 네. 왜 이렇게? 예. 제가부터 말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408억은요,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선 자금 보전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496억은 용산 이전 비용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904억 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만들고 그 안에 이전을 하고 하는 비용을 전 이렇게 좀 계산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시는 그 비용이 904억 원으로 봐야 되는데 예.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직이라든지 용산 청사라든지 그런 건데 그 안에 좀 대통령과 함께 일할 분들을 네. 제대로 좀 채워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라는 것이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그 안에서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상당한 많은 비판이 가해져 있다.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제 녹슨 수도꼭지라고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틀어서 저는 904억 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904. 급하게 준비한 것 치고는 아주 짜임새 있었습니다. 짜임새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억 6,740만 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기죠. 분양 사기입니다. 그렇죠. 모델하우스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을 그런 줄 알고 돈을 다 냈는데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럼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네. 저 소송가를 산정한 건데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대선으로 쓴 돈이 530억 원 됩니다. 네. 이 530억 원의 0.35%를 곱해서 나온 금액의 50만 원을 더한 다음에 0.9를 곱하면 그게 인지대입니다. 그래서 1억 6,740만 원이라는 인지대를 내고 전 사기를 당하는 데 대한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건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저 이준석 대표의 개념에서는 대통령 자체인 거 윤석열 정부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 모델하우스를 지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표가 이준석이었습니다. 예. 본인이 대표로 하면서 지었던 모델하우스가 자기가 사기인 걸 모르고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전형적인 발뺌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때 뭐 윤핵관이 없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누구랑 친한지 다 나와 있었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 보면서 이준석 대표 중간에 반발해서 나간 상황도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알았던 분이 이제 와서 속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어울리지 않네요. 요즘에 김성애 소장님하고 제가 방송을 많이 하는데 참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해요? 아니 동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말씀을 잘하신다. 네. 뭐 갑자기 감상평을. 네.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관련 문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지만 봤을 때 뭔가 좀 통 큰 사람일 줄 알았는데 막상 봤더니 아니더라.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표현까지 그러니까 써버렸습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에요. 일부 야당 성향의 패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옮기자면 옮깁니다. 인용.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적절한 말 사실 그대로 얘기 안 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생을 챙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무슨 민생을 챙기시느냐. 그리고 국민 안전 챙겼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수해 났는데 댁에 계셨는데 무슨 국민의 안전을 챙겼냐. 그러면서 무슨 여당 대표가 하는 얘기를 못 들으셨냐. 이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일부 야당 패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용으로 인해서 인용이에요. 쟤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데. 동의 안 하는 걸 왜 인용합니까? 동의하지 않는데 그러한 얘기들이 있다라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 이준석 대표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래요? 네. 왠지 전 입을 다물고 출연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전 진짜 김성현 소장님 하신 말씀을 제가 옮긴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야당 패널의 그 발언이 이준석 대표 생각하고도 비슷한 것도 많은 것 같네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할 때 했던 말 못 들었다고 방금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못 들었다면 정무수석의 직무유기 혹은 대통령의 정치 포기다.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거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조금 실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을 하실 때 다 준비를 다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안이 있었을 텐데 이 안을 아마 참모들이 옮겼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대통령께서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제가 내부 총리라는 문자를 권성동 대표한테 보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졌는데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내가 바란다. 그리고 당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중심 체제로 좀 더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으면 됐을 텐데 나는 뭐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뭐 그런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좀 사실과 다른 얘기 아니냐라는 야당 패널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방금 이제 그 시뮬레이션 발언 굉장히 뭔가 좀 호탕해 보이긴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같이 외부에서 총질을 하는 사람을 딱 대통령실에 데려다 놓고 쓰시면 이렇게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드린다. 지금 구직 활동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 정치 안 합니다. 네네. 애시당초부터 캠프에 장성철 소장을 데려갔으면 지금 이런 말 안 하고 잘하고 있었을 텐데 안타깝죠. 저는 근데 일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엑스파일 처음에. 그러니까요. 잊어버릴 만하면 꼭 얘기하시고 그러십니다. 대통령이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것 자체부터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것이고요. 지금 뭐 정무수석의 직무유기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무수석 갈 것도 없이 대통령도 본인 스마트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문, TV 뭐 대개 일식 7시, 8시면 퇴근하시잖아요. 아무데로나 채널을 잠깐만 돌려도 나오는 얘기인데 몰랐을 가능성은 없죠. 저희 더 라이브만 해도 한 60번 다뤘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다고 운영에 좀 바쁘셔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오늘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질문은 100일 기자회견 내용하고는 좀 연관이 없으니까 제가 거긴 답변을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다른 정치인의 얘기를 다른 정치인이 아니라 여당 대표의 이야기가 여당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안 듣는다고 하면 야당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그럼 대통령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정치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혐오이고 그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원 통해서 얘기한 건데 그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있다는 말씀을 굳이 하실 이유가 전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대통령의 일관된 얘기였다라고 말씀드려요. 여야 공평하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요라고 했잖아요. 야당에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당에도 공평하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대통령의 탕평 정책, 여야 가릴 거 없이 똑같이 대해준다라는 탕평 정책이다.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과 듣지 못했다 사이에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원고를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묘하게 자기 생각을 좀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 그냥 딴 분들 얘기 소개시켜드리는 근데 죄송한데
짧게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아니, 하지 마세요. 더 얄미워 보여요. 저 얄미워요? 네. 사실은 천하람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저 시켜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의 수위가 점점점 세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떠한 노림수를 두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화가 나서 계속 그렇게 지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에스컬레이터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감정이 점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오늘 발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심하지 좀 않았느냐 세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을 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네. 감정을 건들게 되면 더 큰 보복으로 올 수가 있어요. 보복이요? 예를 들면? 아니 여러 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네. 이러한 발언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이것은 정말 당에 해당 행위한 거다. 그래서 제명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기소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내년 6월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어요? 이런 여지가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냥 당으로부터 쫓아낸 거죠. 완전히 제명.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 저는 약간 좀 위험스러워 보여서 조금만 좀 컴다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게다가 지금 또 경찰 조사 관련해서 그 이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전 대표도 경찰에 소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대목에서 이제 평론가 김성애를 잠시 내려놓고 네. 소설가 김성애가 좀 나와서 얘기를 소설가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다 제 망상이니까요. 네, 네. 그냥 재미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행정부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직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직진을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그것을 알아서 이제 뭐 돌아가고 자시고 다리고 없고 모든 것이 불태워졌고 전면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강대강으로 붙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서울시경에 이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장이 있는데 예. 이번에 유익은 경찰총장이 교체가 되면,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국장 그 지금 밀정 논란이 있는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된 이후에 첫 인사가 네. 이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장을 교체한 거였습니다.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이 지금 나간 사람은 경찰대 출신이고요. 예. 개혁의 대상이죠. 들어온 사람은 경찰 간부 후보생 46기인데 이분이 이 경기도 한 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지가 7개월도 안 돼요. 원래 1년 단위로 인사가 있는데 갑자기 불러왔다는 것은 선수를 스카우트한 상황. 즉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고른 것이고 경찰대 위주의 경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내부 세력의 움직임 통해서 경찰 간부 후보생들이 쭉 흐름을 만들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감행하는 상황으로 이준석 대표가 파악을 하고 같이 나도 그러면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나는 서서 죽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설마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했다고요? 아니, 이미 임명을 했다고요.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데 있는 경찰서장을 7개월 만에 발령을 내서 1월에 발령 냈던 사람을 다시 8월에 발령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경찰국장 임명되자마자 첫 인사를 그렇게 냈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 행안부의 의지, 경찰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저 같은 소설가는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한 것은 결국에 김성애 소장의 얘기는 이렇게 해서 무리를 하든 어떻게 억지를 하든 더 광범위하게 수사하든 탈탈 털든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소를 하겠다라는 목적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의지가 강하다 뭐 이런 설마 그러겠습니까? 제 얘기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신 거군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여나 이 방송을 대통령실에서 본다면 장성철 소장이 더 얄미울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됩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서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 그리고 관저 수주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관련해서 발언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적 근거를 벗어나 다수의 생떼입니다.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피해 호소인처럼 민주당이 즐겨 쓰는 언어 교란이나 화학적 사태와 같은 허위 선동입니다. 자,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하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적 금도 어긴 다수당의 생태 광우병 사태 같은 허위 선동이다. 이 발언의 감정과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대통령실에 대한 이런 의혹 제기가 한마디로 정치 공세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와 같은 허위 선동이라는 발언인 건데요. 자, 두 의원의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00원과 1,000만 원 나누기 3.3 평방미터. 아, 옛날에 한 평이라고 예. 불렀던 네. 이거죠. 평당 1,000만 원. 아, 평당 1,000만 원. 네. 어떤 의미입니까? 예, 평당 1,000만 원. 이번에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에 들어간 15억을 그 관저의 크기로 나누면 평당 1,000만 원 규모의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인테리어 보통, 비용이? 아파트 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평당 인테리어가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800에서 1,200만 원은 서울 시내에 있는 최고급 그러니까 최고급 5성급 호텔의 인테리어 비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이제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네. 이 대통령 관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 분이 김건희 여사의 또 코마다 콘텐츠를 후원했던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대통령 취임식에 이분이 초청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떡 앉아 있다가 보름 있다가 이 조달청에서 나오는 이 조달 공고를 보고 3시간 만에 쫙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정도 되면 야 이거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지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그럼 민주당이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에 물어볼 수 있는데 국가 보안이다. 기밀이다. 아니 대통령님 주무시는 공간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게 무슨 국가 보안 사안입니까? 국가 보안이라고 하면서 왜 인테리어 업자를 국가 보안과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인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정말 최근에 김성애 소장에 너무 부러워요. 왜요 또? 그러세요, 네? 또. 왜? 비판할 게 엄청 많은 거 신나서 하시잖아요. 아, 너무 신나 보여서 신난다기보다는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텐션을 올리라는 지시가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여당 패널 하기 힘들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다. 400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연습용 모의 수류탄이 400원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세지만 네.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재적연 4분의 1을 통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사는 시작하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어요. 자료 제출이 안 됩니까? 대통령실에 가서 뭐 조사하겠다고 한들 네. 대통령실에서 문을 열어주겠냐고요. 아니면 자료 제출하라 그러면 자료 제출하겠냐고요. 이것도 민주당도 그냥 이 400원짜리 모의 수류탄을 같이 그렇습니다. 던진 거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저는 그냥 국정감사 때 운영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네.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자료 요구를 통해서 이 부분 짚어보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두 분 아주 이제 똑똑한 분들이니까 이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 또 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관저의 뭐 수의 계약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의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핵심이요? 예. 그것도 이 위험한 문제의 핵심. 알고 계신데 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좀 궁금해서요. 더 잘하시잖아요. 저 뭐 몰라요. 저희는 진행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이거의 지금 핵심적인 거에는 네. 그 아니 왜냐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적 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저의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흔적을 따라가 보면 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네. 김건희 여사가 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당 패널들의 의견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다. 또 전달자 역할입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부지방의 폭우로 피해를 겪던 날에 만찬을 벌이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상황실로 복귀했다는 보도가 네.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집중 충돌 당했는데 그 장면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폭우가 예상된다고 각 부처에 지시를 내려놓고 본인은 4시에
군산을 가는 거예요. 만찬장소에 막걸리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전 기억이 없습니다. 전 마시지 않았습니다. 건배까지 했잖아요. 전 안 마셨습니다. 아, 건배까지 했잖아. 전 안 마셨습니다. 네, 재난관리의 주무부처 장인데 이건 정말 비판받아도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황실에 밤늦게 이제 복귀를 한 것 같더라고요.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정말 저는 대통령께서 미리 경고도 하시고 아니면은 장관직에서 경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경질까지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어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맞습니다. 하겠다. 네. 주무부처 장관이 네. 사적인 본인의 약속을 우선시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고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 내에서도 광범하게 퍼져 있는 안이한 현실 인식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네네네.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보수석도 대통령이 퇴근하고 나니까 본인들 그냥 저녁 약속 술자리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은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이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자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본인들 사적인 약속, 쉬고 싶은 마음 다 버리고요. 24시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네. 좀 생각과 판단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날 부탁입니다. 오전부터 뭐 폭우가 예보가 돼 있던 그렇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요. 네. 그 예보됐던 폭우가 300mm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것이 320이 기록이었고 그날 결국 한 380mm 정도 비가 왔는데 300mm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그리고 오전 8시에 이미 1급 경보가 발령된 상태였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다른 일을 할 때입니까?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죠. 저는 안 마셨습니다. 나 안 마셨는데요. 아니, 어쩌라는 겁니까? 만찬에 가서 5시간 동안 앉아있을 시간이 허락이 됩니까? 만찬에 꼭 참여할 수 있죠. 건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저는 좀 먼저 가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붙잡고 한 잔만 더 들고 가세요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지키느라 정치인 발언을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게 행안부 장관도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다 맡아서 한다라고 제가 비아냥되면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경질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쇄신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대통령실 개편에 네. 착수했다며 이런 보도가 좀 나오던데 네. 보니까 뭐 정책기획수석 새로 만들고 홍보수석을 김은혜 전 의원으로 내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요 정도 선 어떻게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요? 만족하지 못하죠.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시작.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바꾸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우리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께 잘 못 알려드리는 거야? 홍보가 문제다. 홍보가 부족이야. 우리 진정성을 국민들께 제대로 좀 알려드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께서는 이게 내용물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용물을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일단은 좀 포장지부터 좀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요 부분도 결국에는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인 개편이 단순히 필요합니다. 홍보와 대변인이 대변인 역할을 잘못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국정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책임져야 할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당 패널로 모셨는데 비판이 아주 강하네요. 라고 야당 패널이 얘기를 했다. 전달자입니다. 네.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만 보내십시오. 오늘도 다음 주도 더 라이브